저희 오늘 제목이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했는데요.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많은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저희가 10년 가까운 시간을 통해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거, 여기 주어는 저희들이 고민했던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들어서 앞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서비스 이런 걸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쉽고 아주 간단한 장표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그리고 또 이미 앞전에 또 훌륭하신 다른 보안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내용도 중복된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크게 한 6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부분에는 저희가 고민했던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에 관련된 부분을 좀 다루고, 후반부에는 저희들이 내놓았던 몇 가지 제품들, 그런 것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 이렇게 한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고성능 저비용, 그리고 비용의 최적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많은 분들 가운데 저희들이 만나본 고객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보안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으로 처음 마이그레이션 한 분들의 경우에는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보안 위험을 만약에 제거한다면 클라우드 솔루션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채택해서 운영해야 될 IT 인프라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클라우드 보안 누구 책임인가,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공동 책임 모델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AWS에서도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랫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컴퓨팅 인프라, 그리고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소위 과거 IDC 환경에서 갖고 있던 물리적인 부분, 그리고 그 공간을 제공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보안, 그런 것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에서 반드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위에 레이어에서 OS를 올리고 난 다음서부터의 문제는 사실상 엄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전체적인 IT 아키텍처 인프라스트럭처를 보완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초기 모델에서 볼 때에는 이 클라우드 환경에 들어오면 잘 모르는, 저도 처음에는 좀 복잡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모든 보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잠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하든 어떤 환경에서 운영을 하든 내 고객의 데이터,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OS 위에서 올라가는 많은 여러 가지 정보들은 사용자 혹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각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처음에 진입할 때 저런 부분까지 다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가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클라우드 여기 쉘프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3자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선택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장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게 기존 IT 시스템 모델 계층, 추상화해서 3가지 레이어로 나누는 겁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것이 네트워크 레이어, 그리고 그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레이어, 그리고 맨 상단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이 3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요. 그것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왔을 때에도 이 3가지 추상화된 레이어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가 그대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이 이 3가지 계층이 존재하게 되는데, 보안에서는 IT 시스템 보안에서는 이 3가지를 완벽하게 보안을 했을 때 보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저것을 한목에 쉽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그렇게 마땅한 솔루션이 많지 않고 사용자에게 많은 부담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 옮겨온 이후에도 그 각 추상화된 계층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우리 이미 데이터 센터 또는 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있었던 뭐 트래픽 탐지한다거나 또는 네트워크 파이어월, IP 접근 제어 같은 솔루션들이 그대로 사용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레이어로 가면 시스템과 그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있는 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암호키를 관리한다거나 또 악성 코드를 탐지한다거나 또 저 레이어에서는 특히 운영체제 보안, 운영체제 OS에 관련된 각종 패치들 이런 것들도 여전히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존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운영자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저 맨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야말로 여러분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돌리고 데이터를 모으고 고객의 정보를 취합하고 그런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책임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 협력해서 저 보안을 철저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문적인 시스템과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보안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무수한 환경에, 고객의 무수한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보안 소프트웨어들은 한몫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환경에 맞춰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안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도 저 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정보 침해에 관련된 사고, 저희 고객 중에서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분인 경우에는 별도의 개인정보 솔루션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제시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방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네트워크가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왔지만 사실상 그것을 구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특히 온디맨드 가상머신 환경에서 저희가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던 박스 형태의 제품들 혹은 턴키로 제공됐던 제품들이 그대로 쉽게 옮겨지지 않는 환경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데이터를 보호하는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변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가급적 고객들의 환경을 변형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환경으로 쉽게 옮겨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했고요. 제가 너무 말이 빨랐나요? 네, 진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빨리 진행한다고 메모를 주고 가셔서 다시 숨을 고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그렇죠.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고요. 2005년, 6년, 7년을 거듭하면서 저희가 주력으로 만들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제품이 있습니다. 웹방화벽이라고 하는 거죠. 즉 커스터머의 웹사이트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잘 알려진 보안 솔루션인데요. 그것으로부터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 맨 앞에서 웹사이트로 들어온 트래픽을 다 걸러내고 유해한 트래픽을 막고 유해하지 않은 정당한 트래픽만을 들여보내는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 있었는데 그것을 2006년 7년도에 가상머신에 올리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클라우드 사업을 처음 시작한 국내 몇 개 안 되는 몇몇 회사와 함께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온디맨드 환경에 맞게 웹방화벽을 제공할 것인가로부터 저희는 출발을 시작을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KT 클라우드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 웹방화벽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의 프록시 서버처럼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맨드를 분산하는 것부터 커스터머의 여러 커스터머들을 한 머신에 지원한다거나 하는 저희들의 연구 결과가
클라우드 환경에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첫 번째 제품으로 해서 저기 말씀드린 클라우드 와프 등 사스 보안 서비스라고 얘기했는데,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쉘프에 보면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저희가 고민했던 시기만 해도 그렇게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각광을 받고, 저희가 첫 번째 올린 케이스였습니다. 아마존의 파트너로서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국내 처음으로 올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 7, 8개의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와 함께 그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저희가 나아가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을 고민하다 보니 어떤 일들을 저희가 하게 됐냐면, 이것을 만일에 저희가 직접 클라우드 환경의 사업자로 서버를 구축하고, 저희가 그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서비스 방식으로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보면 어떨까? 특별히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을 보안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장비 형태의 웹방화벽을 가상 머신에 올린 후에 한 명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가상 머신 자체를 가지고 서비스 형태의 웹방화벽을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의 가상 머신에서 예를 들어서 100개, 200개, 300개 이상의 사이트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에 관련된 혜택이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안 사업을 하는 또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한 큰 무기가 됐던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렇다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저희가 클라우드 브릭이라고 불리는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 한 40여 개의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고객들 클라우드형 웹방화벽 서비스 형태의 웹방화벽 서비스, 세카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웹방화벽을 제공을 했는데, 그 결과 지금 클라우드 브릭이라고 불리는 브랜드 네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한 10,000개 이상의 사이트, 전 세계 10,000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클라우드 사업자 또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많은 고객들의 웹사이트를 보호하는 솔루션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 고민은 처음에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객의 클라우드 환경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로서 고객의 웹사이트를 보호하는 것으로 출발했다가 점차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웹 방화벽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했던 도전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이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의 제품이 점점점 전 세계로 많이 퍼지면서 각자 자기의 커스터머를 20개, 30개 또는 100개 이상의 고객을 갖고 있는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생겨났는데,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고객에게 웹방화벽 서비스 또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저희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을 다양한 분산 환경, 온디맨드 환경에서 엔진을 개척해 나가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큐리티 서비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단계에 저희가 도전했던 건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하는 회사랄지 또는 보안 관제를 하는 회사, 그리고 또 중소규모의 클라우드 서버를 가지고 고객을 유치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보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경우에 저희 서비스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브릭이라는 엔진을 자기 내부에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고객들의 보안 웹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다음 단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AWS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적인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분들과 손을 잡고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원스톱으로 인스턴스를 올리자마자 웹방화벽을 자동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 가상 머신으로서 출발해서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 웹 방화벽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또 그 다음 단계로 중소규모의 사업자들과 손을 잡고 그 고객 내부에서의 방화벽 서비스를 개척을 하기 시작한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에 자동화된 웹 방화벽을 클라우드와 설치와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동작할 수 있는 자동화된 웹 방화벽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전하고 있는 과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커스터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안 소프트웨어는 설치하기 어렵고 설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많은 문제들을 보안 전문 컨설턴트들이나 혹은 보안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클라우드의 장점들이 많이 상쇄되는 것이 아닌가. 과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있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불편함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놨던 진화해 나왔던 이런 방식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웹방화벽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된 클라우드 보안 회사라고 저희가 장표에 적어놓긴 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다른 회사들도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런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AWS하고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많은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보안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WS는 세계적 수준의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저희가 받고, 그리고 거기서 현장에서 있는 고객이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 발생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발생되는 이슈들, 그리고 설정할 때 발생되는 모든 디테일한 사항들을 저희가 함께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보안이 고객에게 어떤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더 손쉽게 보안을 이용할 수 있게 점점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꾸 뒤쪽으로 어떤 제품이 있는지 간단히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와플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브랜드 네임입니다. 클라우드에 올려는 2007년도에서부터 개발한 제품이고 솔루션이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큰 규모의 고객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저런 대용량의 웹방화벽에 관련된 설치를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소형 고객인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한 서비스 포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밑에 디아모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웹방화벽과는 다른 암호화 솔루션입니다. 디아모라는 이름을 많은 분들이 암호로 연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억해 주십시오. 디아모. 암호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풀기 힘든 숙제이기도 합니다. 커스터머 환경에 최적화된 암호 솔루션을 구현한다는 것이 많은 컨설턴트들이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의 암호화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지만 적절한 암호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의 핵심 중에 하나는 키 관리 솔루션도 선정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2018년이니까 많은 분들이 2018년 5월달 GDPR EU에서 한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부분 암호화에 관련된 고객 정보 보호에 관련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하게 발효되면서 100만 개 이상의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마 작년 말까지, 올해 초까지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사업을 만료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암호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 암호화 솔루션 비용들이 굉장히 고가의 비용 제품들이 많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 사용자 환경을 보면 서비스, 서버, DB 이 세 가지로 저희가 간단하게 그려놓긴 했지만
서비스 레이어에서 암호화를 해야 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버 단계에서 암호화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DB로 저장된 다음에 암호화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데이터가 발생되는 초기부터 서버를 통해서, 그리고 스토리지에 들어가는 그 단계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각 IT 환경에서 보안에 취약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권의 경우에는 데이터 발생 초기에서부터 바로 암호화해야만 가장 안전하게 고객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바로 애플리케이션 단계, 서비스 단계에서부터 암호화를 하는 솔루션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애플리케이션 단계, 고객들이 실제로 창구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서버로 들어온 다음에 몰아서 배치 형태의 작업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몰아서 암호화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버 단계에서 암호화를 한 솔루션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DB 단계, 그런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또는 예를 들어서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정한 정보를 스토리지 형태로 턴키로 파일 형태의 암호화나 아니면 DB를 통째로 어떤 특정한 스토리지에 넣어서 암호화를 하는 경우에는 DB 암호화에 집중된, DB 전체를 통째로 암호화하는 데 집중된 그런 솔루션을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들이 세 가지가 혼용되기도 하고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형태는 마찬가지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어떤 정보를 정부 데이터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어떤 단계에 맞춰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회사는 암호화로부터 출발한 회사이고 20년 동안 암호화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97년서부터 변화해온 고객들의 암호화 니드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의 암호 솔루션이 있습니다. 디아모 클라우드라고 하나의 브랜드 내용으로 들어가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고객의 다양한 환경, 서버 시스템, DB 다양한 환경에 맞는 약 한 40여 종의 암호화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각각 고객의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여기 차트처럼 여기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기도 한데요. 고객이 자기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객의 환경에 맞춰서,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디아모 클라우드라는 제품 중에서 맞게 선택을 하게 되면 사실 이 4번, 3번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도 한데, 설치 요청 후 고객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정확하게 동작되고 목표했던 암호화 프로세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4번 설치 완료 후 안전하게 동작되는지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를 가지고 디아모 클라우드, 고객 환경에 필요한 암호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열심히 달려왔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나요? 예, 조금 시간 더 써도 되겠죠? 네, 된다고 하시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동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와플 클라우드나 디아모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고객의 환경에 클라우드 환경에 모든 암호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와플이라고 하는 것은 웹 방화벽, 즉 고객의 정보 서버 앞에서 해킹을 방어하는 솔루션이고, 또 디아모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고객의 사용자 환경에 맞는 암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두 가지 큰 축의 제품에 해당되는 건데요. 다음 단계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것들을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자동적으로 스케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와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진척이 되어 있지만, 이 암호화의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경우 컨설턴트와 고객의 상담을 통해서 고객의 정확한 암호 요구 사항과 또 각종 법규, 또 국내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EU의 GDPR에 관련된 법규에 준수하는 사항까지 점검해야 되는 약간의 컨설팅이 필요한 작업이 수반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예,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추상적인 레이어에서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련된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저쪽에 마련되어 있는 스피커 미터 스피커 데스크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데이터 보안에 관련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크게 두 가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혹시 자세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